가쁜 짐 등장 캐리어 2개. 네, 올 겨울에 저는 말레이시아로 갑니다. 사실은 내일 출국이에요. 보통 베를린 겨울을 제가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흐린 날이 계속되고 비도 뭐 확확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추적추적이라든지 아무튼 뭔가 계속 흐리면서 비가 오는 날이 계속 되는데, 이런 날씨가 저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들고 체력적으로도 힘이 빠지게 만들기 때문에 보통 겨울에는 베를린에 안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란자르타라는 섬에 가서 2주 정도 있다가 왔고요. 그 전 같은 경우에는 하도 어디를 많이 다녀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발리에 있기도 했고 그리고 포르투갈에 있기도 했고, 그래서 겨울에는 보통 베를린에 안 있는 편입니다. 올해에는 언니를 만나러 쿠알라룸푸르 간 김에 한 3주 정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지내면서 뭐 태국 여행도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갈 생각입니다. 한국은 굉장히 춥지만 그래도 해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난방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바닥이 따뜻하죠. 보시다시피 저희 집은 마루바닥이기 때문에 굉장히 추워요. 아무리 히터를 세게 튼다고 해도 일단은 공기가 따뜻해지지 바닥이 따뜻해지진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에너지 크라이시스가 있어서 히터를 가동하기가 조금 마음에 많이 걸리죠. 좀 더 따뜻한 그리고 햇빛이 많은 쿠알라룸푸르와 한국으로 내일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보시다시피 캐리어가 2대예요. 원래는 저는 캐리어를 한 대만 가지고 다니거든요. 무엇보다도 짐을 가장 최소화해서. 그리고 보통 한국에 갈 때는 제 짐을 가져가는 게 별로 없어요. 가면은 거의 언니 옷이나 엄마 옷을 입고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가져갈 것들이 별로 없죠. 신발도 몇 컬레 이미 몇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놓고 왔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이번에는 쿠알라룸푸르 가기 때문에 여름옷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챙겨가야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노트북을 2대를 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는 이제 회사 노트북, 일할 거 가서 재택근무를 할 거거든요. 또 하나는 보통은 돌아다니면서 회사 노트북을 개인용으로도 같이 이제 종종 쓰긴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유튜브 편집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 개인용 노트북을 또 한 대 가져가고, 가서 또 제가 지금 요가 관련해가지고 자격증을 따는 과정을 밟고 있거든요. 인요가. 그래서 그쪽 공부도 하려면 제 태블릿도 가져가야 되고, 뭐 유튜브를 찍으려면 여러 가지 뭐 장비들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백팩에 들고 다니기에는 너무 힘이 들 것 같아서 이렇게 조그만한 캐리어, 기내용 캐리어를 하나 준비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 물건은 거의 없고 거의 선물들이죠. 선물들로 가득 찬 수화물 캐리어를 하나 가지고 갑니다.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어떤 것들을 가져가는지. 자, 보시다시피 제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것도 다 엄마랑 아빠 것들, 언니 거, 다 언니들 거, 친구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몇 가지 소개드리고 싶은 물건들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거는 커피예요. 커피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8값 제이콥스 에스프레소 카페 크레마인데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여행을 다니면서 커피 같은 거를 좀 스틱으로 사가지고 마시려고 한번 사봤거든요. 그래서 먹어봤는데 굉장히 맛있는 거예요. 부드럽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에스프레소만 있었는데 나중에 요 카페 크레마까지 나왔거든요. 요거는 더 부드러운 맛. 그래서 제가 한번 먹어보고 맛있어서 한 번은 한국에 가져갔어요. 부모님 한번 드시라고. 이제 부모님들 일하실 때 커피 같은 거 드시잖아요. 근데 저희 이제 엄마랑 아빠가 한번 맛을 보시더니 너무 맛있다고 극찬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부모님한테 드릴 요 커피를 종종 사가는 편입니다. 이미 저희 언니가 9월에 왔다 갔을 때도 한 5팩 정도 사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커피를 부탁을 하시길래 좀 더 사봤고요.
원래는 더 사고 싶은데 제가 예전 그 6월달에 미국 가가지고 팔이 부러지는 바람에 그 부러진 팔이 아직까지 다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살짝 요즘에 무리해서 그런지 욱신욱신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무게를 줄이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사지는 못하고 8팩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거는 요 5 엘리펀트 커피인데요. 사실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저희 그 둘째 언니 챙겨주려고. 커피 향. 요 5 엘리펀트라고 해가지고 여기 베를린에 있는 로스터리인데요. 베를린 로스터리라고 하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는 더 반이랑 그 어디죠? 굉장히 유명한 데가 있는데 보난자. 보난자 커피가 한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쪽의 커피를 마셔봤는데 사실은 커피를 제가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산미 있는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더 반 커피 같은 경우는 산미가 좀 부족한 그런 맛이고 보난자는 굉장히 맛있어요. 그 보난자 커피 같은 경우에는 산미가 좀 강한 편이고 그래서 카푸치노라든지 라떼 같은 거 해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근데 여기 커피는 산미가 너무 강하지도 않고 그냥 필터 커피로 마셔도 맛있고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봤을 때 제 입맛에서는 5 엘리펀트 커피가 보난자보다는 좀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제 입맛에 더 맞은 거죠. 그래서 한 번은 5 엘리펀트 커피를 사갔어요. 이전에는 보난자 커피랑 더반 커피를 사갔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맛보더니 이 5 엘리펀트 커피가 더 맛있다고 해서 그 다음부터 저는 항상 이 5 엘리펀트 커피 빈을 사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놀러 오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5 엘리펀트 커피를 꼭 마셔보셨으면 좋겠고 선물로도 굉장히 좋아요. 독일 친구들한테도 제가 추천을 해주는 아이템이에요. 선물할 게 있으면 이 5 엘리펀트 커피 빈을 사라. 여기 네. 그리고 여기 담고 싶은데 또 요 과자 라이스 와플이라고 해서 그 쌀과자죠. 원래는 제가 과자를 잘 안 먹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먹는 게 아주 조금 있거든요. 뭐 2-3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쌀과자인데 꿀맛이 나요. 호닉 하면 이거는 이제 꿀이거든요. 그래서 호닉 와플은 이것도 아무 데서나 다 파는 게 아니에요. 로스만에 가야지만 있습니다. 로스만 아니면 DM에도 요즘에 팔긴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항상 로스만에 가서만 이제 다 쓸어 왔었죠. 언니를 위해서 요 과자들을 좀 사봤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열었으니까 보여드릴 건데 뭐라고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브랜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름 쪽 브랜드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 브랜드입니다. 프랑스 유명한 티 브랜드인가봐요. 저희 이제 둘째 언니가 브랜드를 굉장히 잘 알아요. 그래서 언니가 이쪽 티가 맛있으니까 좀 사다 달라 해서 제가 무려 라파예트까지 가서 사온 제품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보이는 거 요거 Beefy the Original Roll. 제가 원래는 육류를 잘 안 먹어요. 환경 문제도 있고 동물들도 불쌍하고 어렸을 때부터 저는 해산물을 더 많이 먹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육류보다는 항상 해산물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래서 육류를 조금 더 멀리 하게 되었는데 뭐 살라미 같은 경우에는 가끔씩 에너지가 필요할 때 육류를 필요로 한다고 느낄 때 그럴 때만 이제 가끔 먹어요. 보통 산행을 한다든지 트레킹을 한다든지 여행을 다닐 때 간편하게 좀 들고 다니는 편인데 한 번은 이런 새로운 제품이 보이길래 제가 이제 여행 갈 때 먹으려고 샀다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이번에 미국 갈 때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도 줬었는데 친구도 맛있다 그러고 그리고 이번에 9월에 친구가 한국에서 베를린으로 놀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도 추천을 해줬었는데 그 친구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 공항에서 이걸 발견하고 제가 사 먹어본 거죠. 근데 너무 맛있다고 극찬을 하길래 제가 그 친구를 위해 이거를 조금 샀어요. 그리고 요거는 뮤즐리인데요. 왜 갑자기 뮤즐리를 가져가냐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으시겠죠.
물론 한국에도 뮤즐리가 있고 어딜 가나 뮤즐리가 있습니다만 뮤즐리가 굉장히 비싸요. 한국에서 같은 경우에는 7, 8천 원 하는 거를 봤거든요. 저번에 뮤즐리를 사려고 했을 때 보니까. 그리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모르겠어요.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좀 비싸기 때문에 일단은 챙겼습니다. 여기가 더 싸니까. 이거는 하나에 뭐 2.5유로 이 정도 하거든요. 3,000원, 3,500원 사이.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은 거의 제일 짐이 없습니다. 기껏해야 여기 수영복, 그다음에 이거 슬리퍼 한 짝. 그게 다예요. 아, 그리고 백 빠뜨린 게 있는데, 자, 여기 요 진저브레드. 폴란드 편에도 올라가 있는데 제가 한번 폴란드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사 먹고 엄청나게 반한 진저브레드거든요. 그래서 언니들 생각나서 언니들 하나씩 주려고 저희 부모님이랑 같이 먹을 진저브레드 3팩을 샀습니다. 그거는 상할까 봐서 집에 오자마자 바로 냉동실에 넣어뒀어요. 그래서 약간 딱딱한데 나중에 가면은 조금 촉촉해지겠죠? 네, 그리고 여기 짐 하나. 이 한 칸은 저에게 여러 가지 사연이 있어요. 제가 이번 여름 8월에 7월 말이죠. 7월 말에 아르마니아에 갔거든요. 저희 팀원들이 아르마니아에 있어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팀원들을 보러 회사에서 출장을 가는데 이번 여름에 그 코로나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짐 대란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짐을 잃어버리고 짐들이 딜레이가 되는 그런 상황이 유럽에서 벌어졌는데 물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한 명. 제 짐이 3주 동안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제가 3주 동안 아르마니아에 있었거든요. 제가 돌아오기 정말 며칠 전에 제 짐을 받아봤어요. 그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뭐 짐이 하나도 없으니까 제가 필요한 물건들 같은 경우를 사야 되잖아요. 근데 항공사에서 그거를 100% 보장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생필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치약이라든지 샴푸 이런 거 그런 거는 100% 보상을 해주지만 옷 같은 경우에는 50%만 보상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보상을 못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일찍 보상을 받은 편인데 다 보상을 해준 것도 아니고 사연이 많은데요. 제대로 보상받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항공사에서 짐을 딜레이 시키거나 잃어버린 경우에는. 이번에 터키 이스탄불을 경유해 가는데 경유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1시간 20분인가? 그래서 혹시라도 짐이 늦게 올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거기 말레이시아에서 신는 슬리퍼 한 짝, 그리고 가방, 그다음에 비싼 신발, 제 구찌 신발이 여기 있죠. 구찌 신발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구찌 신발 여기다 넣었고요. 그리고 속옷들을 입어야 되니까 속옷 여기다 챙겼고, 그리고 이제 선글라스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이제 일할 때 쓸 안경 같은 거 여기다가 챙겼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짐이 제대로 안 올 때 제가 입을 옷이 없을까 봐서 옷을 몇 벌 여기다가 따로 챙겼어요. 잠옷 한 벌이랑 그다음에 입을 옷, 그다음에 비싼 옷. 그리고 제가 또 화장품을 좀 아끼는 편인데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좀 없어질까 봐서 제가 아끼는 화장품 같은 것들을 여기다가 좀 넣었어요. 노트북 2대가 들어갈 자리고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꽉 차네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걸 안 보여드렸네요. 바로 에어팁입니다. 올 여름에 그렇게 짐이 3주 만에 도착하는 짐 대란을 겪고 나서 어디에 있는지 짐을 추적하기 위해서, 위치를 추적하기 위해서 에어택을 이번엔 샀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쏙 넣으면은 제 짐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좀 든든합니다.